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서 발견된 부통령 시절의 기밀 문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60대 한인 한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한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 집에 침입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한 차례 폭우가 예고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6%대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승폭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더 줄여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6.5%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지만 6%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온 건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상승폭도 6달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달 대비 상승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값이 9% 넘게 떨어지면서 12월 물가가 11월에 비해 0.1% 하락한 겁니다. 다만 에너지값 하락이 전체 물가를 더 확 끌어내리지 못하는 건 집세와 서비스 물가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거비가 7.5% 올랐고 의료시설 이용료 등 각종 서비스 가격 역시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대부분 인건비와 직결되는 경향이 있어 결국 임금이 앞으로 물가 안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I think there's one big problem with inflation, and that's wages, labor compensation. And I think other areas inflation will come down, oil, grain, lots of things. But I think labor is still a big question.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합니다. 올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는 하겠지만 연말엔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o they'll probably start to, increase in 25 basis point increments now, but we think that it'll probably be a cut by the end of the year because a lot of the monetary tightening in the pipeline already should slow inflation and should slow the economy into a recession.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간다고 해도 금리를 올리는 거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연준은 올해 상반기 안에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리고 그 수준을 올해 내내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서 발견된 부통령 시절의 기밀 문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기밀 문서 유출이 지난해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았던 것 아니냐며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급기야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 남아있던 부통령 재임 시절 정부 기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려다 발견한 문건들입니다. People know I take classified documents and classified information seriously. I was briefed about this discovery and surprised to learn that there were any government records that were taken there to that office. But I don't know what's in the documents. 백악관은 이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바로 보고했고 서류들도 문서보관소로 넘겨졌습니다.
기밀 서류는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과 관련된 정보 보고 등이 포함된 10건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사저 창고와 방에서도 기밀 표시가 된 문건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유출한 상자 30여 개 분량의 기밀 문서들을 미국 연방수사국이 압수수색까지 벌여 회수하자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당장 바이든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Another faux pas by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treating law differently based upon your political beliefs. 바이든 대통령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법무부는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특별검사엔 한국계인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This appointment underscores for the public the department's commitment to both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particularly sensitive matters. 수사 결과에 정치적 논쟁이 없도록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미국 정가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60대 한인 한의사를 성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64살 한의사 김창희 씨는 지난해 7월 14일과 18일 맥클린에 위치한 한의대 대학에서 진행된 임상실습 과정에서 한 여성을 상대로 침수를 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은 결과 김 씨가 일반적인 건강검진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 결론 짓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버지니아에서 침술사 면허를 얻은 후 해당 대학에서 임상교수와 개인 한의원 한의사로 일했으며 앞서 캘리포니아의 한의원에서도 일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자수해 경찰은 김 씨에게 보석금 $2,000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또 다른 범행 사실을 알고 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은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자리한 마켓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1시쯤 웨스턴 애비뉴에 자리한 HK 마켓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한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 운전자가 차를 빼려다 마트에서 걸어 나온 한인 여성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자는 이 여성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LA 경찰국은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검시국으로 후송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한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 집을 침입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을 신고하는 아내의 전화. Came back to my house and I have a restraining order out on him and he's acting crazy like cuz he's supposed to take medication because he has like a mental illness.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 피신해 있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남편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남편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있던 남성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며 나가길 거부했습니다. 의자와 자전거를 들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길 수십 분. 할 수 없이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자 남성은 부엌에 놓여있던 칼을 집어들고 달려듭니다. 결국 경찰의 총격에 숨진 용의자는 올해 45살의 타카 스미스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용의자가 손에 쥔 부엌 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교통 단속 중에 보조석에 앉은 남성이 기어를 냅니다.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도주 차량. 경찰차가 갓길로 밀어붙였지만 빠져나갑니다. 결국 추격이 10여 분간 더 이어진 끝에 경찰이 도주 차량을 밀어 강제로 정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보조석에 있던 남성은 도망치다 붙잡혔고 운전을 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차량 뒷좌석을 확인하는 경찰. 뒷좌석에는 아이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는커녕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빗길을 최대 120마일로 달리는 추격전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2명을 아동학대와 무면허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중범 기소했고 아이들은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10대 소년이 흉기에 찔리고 총격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LA 다운타운 칠가와 플라워 인근 레드라인 지하철 플랫폼 부근에서 13살 소년이 공격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최소 5차례 흉기에 찔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년은 14살 사촌형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괴한 2명이 다가와 어디에 살고 어느 갱에 소속돼 있냐고 묻더니 갑자기 흉기를 찌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괴한이 13살 소년을 흉기로 찌르자 14살 사촌형이 이를 말리던 도중 경찰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다면서 괴한들로부터 사촌을 구하려 했는데 수갑부터 채웠다고 비난했습니다. 14살 소년은 수갑을 찬 채 달아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어젯밤 2명의 10대 소년들을 용의자로 체포했고 3번째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해외 곳곳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실제로 뉴욕 맨하탄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마라탕 식당이 중국 비밀 경찰서였던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뉴욕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는 향후회 간판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층에 마라탕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 내 안내판에는 침수론 등 입주 업체들의 명단이 적혀 있지만 중국 경찰이 사용하는 층만 아무런 표기가 없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보면 중국 푸젠성의 창러 향후회를 의미하는 미국 창러 공회라는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가을 FBI의 방첩 부서가 뉴욕 브루클린 연방검찰과 함께 비밀 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브루클린 검찰은 작년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과 관련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창러 공회는 지난 2013년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됐고 2016년 130만 달러의 사무실 공간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향후회 회장은 루지안 션이라는 인물로 현재 뉴욕 퀸즈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러 공회는 지난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정치 헌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도 했으며 루 회장이 직접 4,000달러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주미 중국 대사관은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창러 공회에 대해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일 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찰관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해 11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맨해튼 중국 비밀 경찰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1등 당첨금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1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화요일까지 모두 25차례 열린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13억 5천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메가밀리언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당첨금인데 오는 금요일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메가밀리언스 역대 최고 당첨금인 15억 3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권 역사상 역대 최대 당첨금은 지난해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0억 4천만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요. 이번 주말에 또 한 차례 폭우가 예보되고 있어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하염없이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바가지로 물을 떠보지만 떨어지는 물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So that really got us scared, and then we just woke us up, and before we knew it, there was water just pouring inside our beds and our clothes and everything. So we just had to run out. 겨울 폭풍이 덮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폭우로 쓰러질 위기에 처한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The soil basically is like a sponge, and at some point it can't hold any more water. And trees become essentially almost buoyant in the soil and very loose, and then you get the combinations of high winds, and that's when you get tree failures, meaning full trees uprooting and falling over.
폭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몬테시토 역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너진 도로를 보수하고 방파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It was really horrific. People had to be airlifted out with helicopters. And it was really devastating to see your town in that level of destruction and to know people who were swept away, in that mud flow. 이렇게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다가오는 주말 또 한 차례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복구가 마무리되기 전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덮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사망자 수는 19명, 피해 복구가 진행될수록 사망자는 더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번 주 쏟아진 폭우로 LA 북쪽 체스워스의 한 도로에 생겨난 대형 싱크홀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118번 프리웨이 남쪽 아이버드 로드에 생긴 대형 싱크홀. 당시 지나가던 차량 2대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에는 각각 2명씩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현재는 추락한 차량 2대를 모두 견인하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싱크홀이 파인 깊이와 넓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40피트 깊이까지 바닥이 꺼진 상황인데 이번 주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주변 지역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공공사업국은 일단 이번 주말 인근 도로 통행을 모두 통제하고 비가 그친 다음 주부터 복구 작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이 기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은 산업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고유의 재능으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해 과학과 문화, 의료,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스포츠에서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과의 철통 같은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활기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지난 1903년 하와이로 이민한 한국인들의 첫 도착일을 기념으로 연방의회가 법률로 제정한 공식 기념일입니다. 백악관이 북한이 대화로 나설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며 도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과 관련해선 확장 억제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커트 캠벨 조정관은 지난해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가 대단히 긴밀하게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관여 차원에서 시도한 많은 전략들은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probably some frustration because engagement have generally been ignored, and instead a increasing set of provocations and fiery rhetoric. 북한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과의 외교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중국을 통해서도 대화에 나설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reached out to China to ask for their help here. I don't have much beyond what has already been said here. 조태용 주미대사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엉망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이 같은 내부 상황이 북한에서 어떻게 표출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utterly failed in terms of providing for basic nee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 this dynamic, how it's going to evolve in North Korea.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also very focused o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cause we know that with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n some ways, the sum is greater than its constituent parts.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핵 위협에 대응한 억지력 강화가 반복되는 핵심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지난해 LA에서는 매일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 집계 결과 지난해 LA에 접수된 살인 사건은 모두 382건으로 지난 201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한 건 이상씩 살인 사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살인 사건이 가장 많았던 곳은 38건이 발생한 LA 다운타운으로 매달 평균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보이라이트 지역이 한 달 평균 19건, 플로렌스가 17건, 웨스트레이크가 15건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 지원급 지급 기한이 한 차례 또 연장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 마감을 다음 달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소 등 은행 계좌 정보가 바뀐 주민에 대한 지급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세금 보고 이후 계좌 정보가 바뀐 주민 가운데 데비카드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오는 30일부터 2월 14일 사이 카드가 발송됩니다. 자동이체로 환급받는 온라인 세금 보고자들에 대한 지급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추가 검토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사례도 46만 건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입금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